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주 작지만 과학계에 정말 거대한 영향을 미친 생물에 관한 겁니다. 크기가 1mm 정도밖에 안 되는 투명한 벌레, 바로 예쁜 꼬마 선충인데요. 근데 이 작은 생물이 무려 4번이나 노벨상 연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 예쁜 꼬마 선충. 사실 흙 속에 흔하게 사는 선충인데요. 겉보기엔 뭐 단순해 보이지만 생물학 연구, 특히 유전학이나 노화, 또 신경과학 같은 분야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모델 생물이죠. 오늘 자료들 보면서 왜 이 작은 벌레가 이토록 중요해졌는지 그 비밀을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마 흥미로우실 거예요. 네,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그 수많은 생물 중에서 왜 하필 예쁜 꼬마 선충이었을까요?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었나요? 네. 여러 가지 장점들이 딱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그 생애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 그리고 알에서 성체까지 크는데도 한 3일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연구가 아주 빠르죠? 와, 3일 만에요? 엄청 빠르네요. 네. 그리고 몸이 투명해요. 이게 또 엄청난 장점인데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가 어떻게 분열하는지, 내부기관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다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와, 살아있는 걸 그냥 들여다볼 수 있다니? 그렇죠. 그리고 또 자웅동체예요. 그러니까 암수가 한 몸에 있어서 스스로 번식이 가능합니다. 자가수정을 하니까 유전적으로 거의 똑같은 자손을 그것도 수백 마리씩 쉽게 얻을 수 있고요. 오, 먹이도 그냥 실험실에서 흔히 쓰는 대장균을 먹으니까 아주 저렴하고 간편하게 대량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키우기도 쉽고. 네. 심지어 냉동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깨워서 살릴 수도 있어요. 와, 냉동까지요? 진짜 연구자들한테는 뭐랄까 최고의 파트너 같은 느낌인데요. 유전자 연구 측면에서는 또 어떤가요? 유전자 연구에도 정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1998년에 다세포 생물 중에서는 최초로 전체 유전체, 그러니까 게놈 서열이 완전히 밝혀졌거든요. 유전자가 한 2만 개 정도 되는데 놀라운 건 이 중에 약 65에서 70% 정도가 우리 인간 유전자와 기능적으로 유사해요. 상동성이라고 하죠. 네, 70%나요? 그 작은 벌레랑 사람이랑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이 우리한테도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충 연구 결과가 사람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특히 그 RNA 간섭, RNA라고 부르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건 특정 유전자를 약간 끄는 스위치 같은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특정 유전자 기능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요즘 많이 쓰는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 있잖아요. 그 유전자 가위, 그걸로 유전자를 바꾸는 실험도 아주 쉽습니다. 와, 인간이랑 유전자도 비슷하고 조작도 쉽고 정말 놀랍네요. 그럼 이제 노벨상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번이나 노벨상을 안겨줬다니 대체 어떤 연구들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시간 순서대로 보면 그 중요성이 더 잘 드러나는데요. 먼저 2002년 생리학상은 시드니 브레너, 존 설스톤, 로버트 호비츠 이 세 분이 받으셨죠. 이분들은 예쁜 꼬마 선충의 세포 분열 과정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우리 몸의 기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세포가 프로그램에 따라 죽는 현상, 즉 세포 사멸, 아포프토시스가 유전자에 의해 아주 정교하게 조절된다는 사실을 처음 밝혔습니다. 생명의 탄생과 죽음의 기본적인 원리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2006년 이때 생리의학상은 앤드류 파이어와 크레이그 멜로가 받았는데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RNA 간섭 현상을 발견한 공로입니다. 특정 유전자 기전을 선택적으로 끌 수 있는 이 기술이 바로 예쁜 꼬마 선충에서 처음 발견돼서 지금은 뭐 거의 모든 생명과학 연구의 필수 도구가 됐죠. 네, RNA요? 맞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화학상인데요. 마틴 첼피 등이 녹색 형광 단백질, GFP 활용 공로로 받았습니다. 원래 해파리에서 발견된 건데 이 GFP 유전자를 예쁜 꼬마 선충의 특정 신경세포에 넣어서 살아있는 생물 내부에서 특정 단백질이나 세포가 움직이는 걸 처음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거죠. 와, 살아있는 몸속을 형광으로 본다니 혁신이네요. 그렇죠. 생명 현상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024년 생리의학상은 빅터 엠브로스와 게리 러브컨이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아주 작은 RNA 조각, 마이크로 RNA, mRNA라고 하는데요. 이 작은 RNA가 다른 유전자들의 활동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바로 이 예쁜 꼬마 선충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유전자 조절의 새로운 세계를 연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현대 생명과학의 중요한 발견들이 다 이 작은 벌레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노화 연구에서도 아주 활약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수명 연장 같은 연구 말이에요. 네, 맞아요. 수명이 워낙 짧으니까 노화 과정을 연구하기에 정말 이상적이죠. 대표적인 게 그 인슐린 신호 전달 경로, IS 경로 연구인데요. 이 경로의 핵심 유전자인 DAF2, 나 AG1 같은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생기면요. DAF16이라는 다른 유전자가 활성화되면서 수명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걸 발견했어요. 2배나요? 네, 근데 이 경로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다른 많은 동물에서도 노화랑 수명 조절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루베리 같은 데 많은 시아니딘이라는 물질을 처리했더니 예쁜 꼬마 선충 수명이 늘어나고 신경 손상도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것도 아마 그 DAF16 경로 활성화랑 관련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슬로우1이라는 특정 유전자를 억제하면 노화 속도가 느려지고 수명이 길어지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세포 내에서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같은 걸 청소하는 미토파지 같은 세포 정화 과정 연구에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그렇군요. 사람의 뇌질환 연구에도 이게 도움이 된다고요? 근데 신경세포 수가 고작 300개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네, 302개인데요. 수가 적은 대신에 그 302개의 신경세포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완전한 연결지도, 이걸 커넥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완전히 밝혀져 있어요. 아, 뇌의 배선도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일종의 뇌 회로도죠. 이렇게 단순하지만 완전한 지도가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루게릭병 같이 복잡한 인간의 뇌질환 모델을 만들어서 연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병 모델 선충한테 은행잎 추출물 같은 걸 줘서 증상이 완화되는지 보거나 아니면 새로운 약 후보물질을 찾아보는 거죠. 와, 정말 작지만 거대한 연결고리라는 말이 딱 맞네요. 유전자부터 노화, 뇌질환 연구까지 이 작은 벌레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이렇게나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니 새삼 놀랍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한 신경망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복잡한 우리 인간의 뇌나 혹은 인공지능 신경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작은 시스템에서 발견된 원리가 더 큰 시스템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예쁜 꼬마 선충은 국제우주정거장 ISS에도 여러 번 다녀왔다고 합니다. 우주라는 아주 극한 환경에서 이 작은 생명체의 생존과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 미래 인류의 우주 생활이나 아니면 생명 그 자체의 어떤 강인함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